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주년 사랑받은 또 영화를 또 이렇게 또 그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여전히 또 좋아해 주시는 관객분들하고 20주년 함께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저는 그냥 배우로서 최고의 영광인 것 같아요. 뭐 사실 약간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있거든요. 저도 제가 좀 더 이제 더 많은 작품들을 해서 저의 30주년, 40주년, 50주년 이렇게 했을 때 제 뭔가 회고전 막 이런 거 나중에 할 때 뭐 이견이 일도 없는 그냥 어쨌든 들어가야 한 몇 영화 중에 가장 베스트에 있는 영화가 장화홍련인데요. 그만큼 저에게도 정말 특별한 영화예요. 장화홍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 오디션을 임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큰 역할을 맡게 될 줄은 몰랐었고 저도 그냥 여는 그 신인 배우들처럼 열심히 막 이렇게 오디션 막 다니고 막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열정 막 넘치고 또 막 또 간절하면서도 또 좋은 작품 하고 싶은 그런 열망과 욕망에 막 쌓여있는 그런 신인 배우였는데 제게 주어졌던 기회는 사실 이건 뭐 그냥 누구나 아무에게나 있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편한 마음으로 오디션에 임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큰 역할을 제게 주어 주셨다라는 거를 이제 듣고 나서는 오히려 약간 멘붕이 와가지고 이 작품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만큼 저한테는 이제 제가 이제 어디서 항상 지금도 그렇지만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저 배우 임수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앞에 그 배우라는 호칭을 제게 줄 수 있었던 그 시작은 장화홍련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제 인생에서 제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배우의 어쨌든 필모그래피에서도 그렇고 정말 특별한 영화죠. 유정 배우가 처음 영화 볼 때 느낌은 어땠어요? 다시 보니까 이렇게 벽지 패턴에 처음에 타이틀로 딱 임수정 뜨잖아요. 소름, 지금도 소름이. 제가 지금 봐도 뭔가 그 설레는 기분이 있더라고요. 네. 타이틀이 뜰 때. 내가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회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뭐 그래서 한 장면 한 장면을 쉽지 않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뭐 정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신인 배우의 어쨌든 어떤 잠재적인 부분, 잠재력인 면 그리고 뭐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 잠재력인 면 그리고 뭐 어쨌든 캐릭터와의 어떤 많이 일치되는 면들을 아마 감독님께서 봐주셨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나오니까 그래서 어쩌면 큰 도전일 수도 있는 뭐 연기 경험이 별로 없는 신인 배우가 이렇게 큰 역할로 사실은 거의 뭐 서사를 끌고 가는 리드 역할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다시 봐도 그 첫 장면 같은 소름이 막 들 정도로 아주 자랑스럽고 또 자부심이 크게 드는 작품입니다. 네. 또 관객분들도 또 연에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10년 전 집이할 때 감독님이 10년 후에는 장화홍련 임수정 배우가 계모역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했는데 장화홍련을 다시 리메이크하지는 않았지만 거미집이라는 영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정말 오랜만에 두 번째 작업을 하신 건데 그게 어땠는지 누구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감독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계모역 잘하시는 여전히 저는 계모역 잘할 수 있습니다. 왜 물론 잘하겠죠. 수영 씨의 잠재적인 것들을 끄집어낸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남자 배우들과는 이제 몇 번 이제 작업을 같이 영업한 적도 있었죠. 뭐 송강호 씨, 이병헌 씨, 정우성 씨, 그리고 최민식 선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여배우들은 계속 같이 작업한 그 조단역, 약간 조연들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서 그 많은 이제 그 여자 연기자들을 생각했었고, 그리고 거미집에는 어떤 배우들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미집에는 이제 워낙 그 여성 그 역할 캐릭터들이 많이 나와서 본의 아니게 이제 거미집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앙상블이 주는 재미를 극대화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정말 대사나 딕션이 너무나 깨끗하고 또렷하고 음식들이 너무나 좋은 배우들을, 그리고 말을 잘 이렇게 다룰 줄 아는 배우들이 되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대사들이 틱탁 하듯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게 마치 이제 음악처럼 어떤 그 리듬처럼 들리게 하고 싶어서 어떤 그 말을, 대사를 잘 다룰 줄 아는 배우들을 고민을 했었고, 근데 다행히 그 거미집에 나왔던 배우 모든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말을 정말 장인처럼 마스터처럼 이렇게 잘 다루는 배우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뭐 정세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흘리는 말 같은 것들을 너무나 감칠하게 잘 다루시는 배우고, 그 장학년을 다시 봤을 때 한 19년, 20년 만에 다시 봤을 때 수정 씨의 목소리도 너무 이렇게 찬 음색이 너무, 그 수정 씨는 20년 전에도 저렇게 목소리가 깨끗하고 정확하고 반듯하고 저게 차가운 성질의 느낌이 있었구나, 그런 소리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그런 의미에서 거미집에서도 이제 그런 배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수정 씨가 또 이제 그 장학년 이후로 이제 한국의 연기파 그 여자 연기자로서 계속 이렇게 자리를 다 잡아가는 걸 보면서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수정 씨랑 다시 한번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너무 이제 좋은 연기자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캐스팅의 어떤 그 내가 생각했던 어떤 조건들이 있었고, 거기서도 너무나 잘 부합되는, 뭐 장영남 씨도 너무나 한국에서 가장 딕션이 정확한 배우 중에 하나잖아요. 장영남 씨가 막 그 거미집에서 막 이렇게 약간 장강설하듯이 막 내뱉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연기하는 걸 보고 무슨 랩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리듬과 그 딕션과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또렷하게 다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수정 씨랑 장학년 이후로 꼭 다시 한번 좋은 역과 좋은 작품으로 다시 한번 내 선택이, 또 수정 씨의 작업했던 장학년이 뭐 그냥 운이 아니고 또 그냥 우리한테 주어졌던 어떤 좋은 기회가 아니고 진짜 실력이었고 재능이었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거미집에서 너무나 또 아주 훌륭하고 재밌는 연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수정 씨는 어땠나요? 그 수정 씨가 같이 작업했을 때 그는 예전이랑 똑같았나요? 아니면은 좀 또 예전이랑 또 작업이랑 또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 뭐 이렇게 뭐 과찬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니 저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사실 장학년 이후로는 뭐 저한테는 거의 뭐 뭐라고 할까요? 그 저한테는 이제 배우로서의 삶을 거의 시작할 수 있게끔 만든 작품이 장학년이기 때문에
감독님과의 작업은 저한테 뭐 작품 그 이상으로의 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내 언제 또 감독님 작품에 더 좋은 배우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기대하고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지났고 근데 저는 좀 저 나름대로 뭐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연기를 해 나가고 있던 차에 이것도 참 무슨 뭐 말도 안 돼.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뭔가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게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치 뭐 되게 잘 짜야지 시나리오를 보는 것 같이 어떻게 이렇게 20년 만에 다시 작업을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지?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항상 했었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즐겁게 작업하고 근데 또 여전히 이제 긴장감도 있으면서도 또 뭔가 저도 유연함도 좀 생기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은 오랜만에 또 현장에서 뵀을 때 여전히 그 조용한 카리스마에 여전히 커피 너무 좋아하시고 그 커피의 그 취향이 굉장히 높으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릴 때 조용조용 거의 뭐 여전히 뭐 거의 말씀 많이 안 하시고 그렇게 그런 조용한 리더십을 제가 참 좋아했고 그런 면들을 약간 좀 나도 저런 거 막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같이 작업하면서. 근데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모든 배우들과 현장을 이끌어 주셔서 저 참 너무 편하고 어찌 뭔가 이렇게 맞아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곳이 여기였지 뭐 이런 느낌처럼 왜냐면 현장에는 이미 너무 베테랑 배우들 뭐 베테랑 스태프분들 뭐 너무 다 많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정말 프로페셔널한 분들하고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였어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메이킹을 다시 한번 보니까 감독님이 연출하는 게 옛날이랑 똑같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제 모니터 앞에서 옛날에는 연출을 이렇게 되게 비스듬한 자세로 피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할 수 없는. 지금은 폐가 너무 아파가지고 연출은 잘 못 피고요. 대신에 전담으로 바꿨어요. 거의 안 바뀌었다고 보면. 아니 많이 달라요 전담이랑 연주가. 그럼 이제 영화 내용으로 돌아가서 20년 전에 또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그때 연기하셨을 때 또 관객분들도 재밌는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좀 질문들이 좀 겹쳐 있긴 한데 저는 장화홍련을 이제서야 처음 봤는데 너무 무섭게 잘 봤습니다. 수미 역할을 연기하시면서 결국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상대로 연기를 하셨어야 되는 건데 어떤 기분이셨고 뭐가 힘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답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뭐 근데 이게 그 존재하지 않는 대상들을 향한 연기 그렇게 그렇죠. 수미 캐릭터 입장은 그러하긴 한데요. 근데도 실질적으로 이제 연기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적으로는 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배우분들이 뭐 근영 씨도 그렇고 뭐 염장아 선배님도 그렇고 이렇게 함께 연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배우들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들이 앞에 정말 있든 없든 영감을 많이 받으면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어쨌든 이 약간 관계 속에서 연기가 중요했잖아요. 그 문근영 배우하고의 관계 속에서 연기도 있고 특히 이제 염정아 배우와의 관계에서는 적대감도 있지만 또 결국은 그 은주라는 캐릭터를 또 연기하는 거죠. 그 안에서의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표현도 같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 배우들이랑 작업을 했고 그 배우들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한번 같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땐 저는 뭐 제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신 상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씬에서의 이 감정들을 도대체 어떻게 연기해야지 이러면서 항상 어려움의 직면에 있었었고요. 왜냐면 제가 연기적으로 경험이 많이 없었던 상태고 또 수미라는 캐릭터는 제가 지금 봐도 그 복잡한 면 때문에 그 깊이감이 좀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정말 다시 하라 그러면 정말 다시 그때 그 느낌을 오히려 할 수 있을까? 내가 연기 경력이 지금 20년 정도 됐다고 해서 내가 다시 수미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연기였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질문을 저 스스로 해보면 저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그때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감독님께도 제가 진짜 많이 의지했고요. 감독님이 정말 거의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많이 이렇게 감정적인 면 그리고 뭐 어쨌든 표현적인 면 이런 것들도 많이 끄집어내 주셨었고 그리고 진짜 함께했던 배우들 덕이 컸어요. 그분들 아니었으면은 절대로 그 연기를 그 역할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기억나세요? 어쨌든 그 당시 신인이었던 김수정 배우하고 그 수미라는 캐릭터의 접점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셨고 좀 기억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때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뭐 어떤 분들이 오디션을 봤다고 저는 그 언급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다들 스타들이 되셔가지고 그분들을 다 물리치고 수정 씨가 된 건데 그러니까 정말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다 이제 탑스타가 되신 그 수정 씨 또래의 동년배 배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정 씨를 발탁한 거는 그때 이제 그 오디션 때 얘기들을 이제 많이 회자되곤 하는데 그때 뭐였냐면 뭐 제가 이제 질문 중에 계속 똑같은 질문 공동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죄의식과 적개심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공동 질문으로. 그런데 수정 씨 대답을 듣고 어쩌면 이 배우와 작업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뭐 수정 씨가 뭐 대답은 했는데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리고 그 대답 자체가 막 나한테 이렇게 어필된 뭐 그 대답 자체가 나한테 강하게 와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그 질문을 했고 그 질문을 받은 그 당사자가 대답을 하기까지 어떤 그 찰나적인 어떤 순간들의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제가 그거를 봤던 것 같아요. 저 배우는 이 질문을 이해하고 있고 진짜 적개심이든 죄의식이든 뭔가 살면서 깊이 고민했다거나 또는 뭐 그런 그 어두운 사람들이 살면서 가지고 있는 뭐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지만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어쩌면은 알고 있겠구나. 아니 20대 초반에 20대 초반에 여성 연기자한테 죄의식과 적개심을 얘기했을 때 뭐 누가 이렇게 그 많은 걸 갖고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찰나적으로 그 느낌이 저한테 이제 왔던 것 같아요. 저 배우는 뭔가 이렇게 이 배역 자체가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심연을 좀 어쨌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느낌을 아는 배우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했었고, 근데 그 당시 그 많은 그 오디션 응시자 배우 연기자분들 중에서 거기까지 뭐가 있었어요라고 나오기까지 그 찰나에서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 배우는 진짜 뭔가 제가 느꼈던지 제가 경험했던지 아니면 세상에서 그런 슬픈 어떠한 풍경들을 봤든지 또는 어떤 성찰에서 얻었든지 뭐 이런 게 있는 배우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뭐랄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운 음색 이런 것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말을 되게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문장을 완벽하게 이렇게 딱 얼버무리거나 모르는 걸 안다는 아는 척 한다거나 또는 무슨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길어서 그래서 어쨌든 끝내야 되는데 잘 못 끝내서 죄송합니다. 무슨 질문이었지? 아니 그래서 어쨌든 수정 씨가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 10주년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정 씨의 어려움은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어떤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어려움은 이제 저의 어려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수정 씨가 촬영을 있을 때 하고 난 너무 거대한 어떤 벽 같은 걸 느꼈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다 끌어가야 되고 주인공이고 날 불었어요. 네, 그래서 그 10주년 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매일 세트장에서 어떤 숙소 들어가서 막 너무 우니까 염정아 씨가 우리 세트장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숙소에도 귀신이 자기를 따라다닌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찾으러 다녔죠. 도대체 무슨 소리가 나는 거지? 어디서 누가 이렇게 계속 흐느끼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제 그 출처를 보니까 이제 수정 씨가 이제 세트 뒤에서 또 그 숙소에 돌아가서 이렇게 매일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찍어가면서 수정 씨 한번 이렇게 확 무너졌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이렇게 그걸 다 극복하고 서서히 꽃을 막 피워 이렇게 이제 그 꽃 피는 과정을 이렇게 빠르게 돌리는 어떤 그런 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페어에서 이게 꽃이 하나 이렇게 잎이 나고 꽃이 이렇게 막 피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장화홍련을 찍으면서 저는 이제 봤는데 이제 그게 한 개인이 엄청난 그 어떤 그 문제들과 엄청난 해결해야 될 것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피하지 않고 그걸 관통해 나가면서 이뤄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이 또는 어떤 영화 안에서 어떤 시스템이 또 캐릭터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어쨌든 그 영화에는 스토리가 있는 거니까 또 사람의 삶을 다루는 어떤 또 장르 매체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말 사력을 다하듯이 성심과 성의를 다하면서 부딪히면은 그것을 극복하면은 성장하는구나. 이제 그것이 영화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저는 장화홍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A, B, C, D를 다 하셨네요. 영편에서 끝까지 다양한 기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이 질문 중에서 여기 이제 질문이 있어요. 네, 장화홍련의 위로가 질문이 진짜 많아요. 재밌는 질문들이 많아요. 옛날엔 이렇게 그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시켜서 하는 제목 그런 게 좀 재밌었는데 그래서 관상도 보면서 저 피해야 되겠다. 지금 너무 모자기로 보니까 그런 게 재미없어요. 나는 요즘에는 이거 이렇게 문자 이렇게 착하게 보내는 것도 말고 약간 톡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문자 관객들이 막 그거를 지금 걸러주신 계세요. 거예요? 네, 걸러주고 계신 걸 제가 받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거 GV 진짜 웃겨요. 빌런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따지고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진짜 맨날 그치? 그래서 그걸 말싸움하고 질문이라고 막 얘기하냐? 이러면서 재밌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여기도 계실 줄 몰라요. 그렇겠지. 한두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 장화홍련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도 감독님께서는 이후 다른 호러 영화를 만들지 않으셨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공포 영화 제작에 더는 관심이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랑 더불어서 딴 분이 해주셨는데 2023년에 장화홍련을 리메이크 하신다면 어떤 장면들을 새롭게 찍고 싶으신지 바꾸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앞에 질문은
제가 이제 그 계속 이제 장르 영화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그러니까 그 장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르적 컨벤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영화적 감성과 이렇게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항상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하고 싶었던 장르는 다 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그 어떤 이제 지금 이제 장르 실험기보다는 이제 내가 했던 장르들을 완성화시키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아직도 그 공포물, 또 스릴러물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러한 어떤 기조들 또는 그 무드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뭐그 악마를 보았다도 그랬고, 또 뭐 일정한 뭐 에스피오나지 스릴러긴 하지만 어쨌든 서스펜스를 다루는 그걸 근간에 놓고 이제 가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좋은 소재가 있으면 아직도 좋은 호러 영화를 좀 만들고 싶은 욕구는 있고요. 특히 이제 조단 필 감독이 되게 이제 새로운 화법으로 이제 공포 영화를 새롭게 이제 관객들한테 신선한 방식으로 이제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거기서 또 되게 이제 항상 그 새로운 시대에 맞춘 어떤 공포물들이 있는 거고, 또 뭐 유전도 그렇고 미드소마도 그렇고 이제 그런 그 장르 영화를 통해서 그 작가주의 감독의 어떤 계열의 그런 반의를 원하는 감독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감독들 보면서 또 저는 새로운 공포 영화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뭐 많이 작업을 하면서 하게 되죠. 2023년에 장학년을 다시 만든다 뭐 생각은 좀 안 해봤는데, 글쎄요. 조금 더 좀 생각을 더 해보고 고민해 보시고 그 사이에 임수정 배우에게 수미를 연기하면서 본인에게도 영향을 줘서 바뀐 생각이나 가치관, 습관이 있는지 궁금해요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더불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수미라는 캐릭터가 수미와 은주라는 좀 분열적인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배우로 살아가는 것도 다른 캐릭터들이 계속 있는 거니까 그런 좀 순간들이 올 것 같아요. 어떤 혼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로 살면서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캐릭터에 대한 몰입해서 본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좀 그런 밸런스를 지키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뭐 지금까지 제가 했던 영화들 작품들 중에 사실 좀 뭐 단연코 저 실제와 가장 닮은 캐릭터는 사실 수미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데요. 근데 이제 닮았다. 아니 어떤 면에서 닮았냐면요. 약간 좀 그 다중적인 캐릭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아니에요. 특히나 또 그때 한 제가 이제 20대 이제 뭐 이제 막 활약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나이대 배우로서도 그때의 모습이랑도 사실 캐릭터랑도 제일 그때 잘 많이 닮았던 모습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뭐 그래 다 운이 좋게도 꽤 많이 닮은 캐릭터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좀 더 어떤 캐릭터의 이해가 빨리 될 수 있고 몰입될 수 있는 캐릭터들과 만나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행운이 따라왔던 것 같고, 뭐 근데 이제 그래도 단연코 이제 수미가 가장 닮았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후유증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 촬영을 마치고 나서
거의 뭐 한 그 뒤에도 몇 개월 뒤에 다른 작품들도 제가 이제 들어보곤 하긴 했는데 거의 뭐 1년이 훌쩍 지난 시간까지도 뭐 괜히 막 아직도 뭐 수연이를 생각하면 그 동생을 뭔가 그리움 같은 그런 수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감정의 잔재들이 제 안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캐릭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오래 걸렸던 작품이기는 해요. 그 뒤로는 조금은 더 그게 좀 짧아지고 그래서 실제 저와 또 배우로서 캐릭터로 몰입되어 있는 시간을 분리를 하는 게 좀 쉬워지기도 했고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더 밸런스를 잘 맞춰갈 수 있었게 된 것 같아요. 좀 말씀 들어봤고요. 네. 아까 그 질문과 좀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제 질문인데 그 장화홍련은 이제 뭐 최근에 작업하신 거미집이랑 마찬가지로 감독님이 만드신 거미집 세 번째 실내극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내 한정적인 공간을 이용하고 한정적인 배우들이 나와서 그 안에서 팽팽한 긴장감이랑 그런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장화홍련이라는 영화도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조용한 가족이 있었고 장화홍련이 있고 그다음에 거미집이 있는데 그 장화홍련을 찍으실 때 그 밀도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관객들을 계속 집중시켜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영화보다 어떻게 보면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핸디캡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어떤 고민들을 좀 하셨는지. 네, 이거는 이제 뭐 분별해서 얘기하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일단 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이게 기억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환기하는 촉매에 대한 공간과 오브제에 대한 선명한 그 느낌 같은 것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미술의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영화에서 나오는 모든 소품, 뭐 또는 가구, 벽지, 색감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또렷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이제 이게 이제 청산되지 않은 기억들, 그 기억의 잔재들, 그리고 만큼 씻어내고 싶었던 어떤 기억들을 어떤 특정 공간과 특정 오브제들로 인해서 환기되면서 자기 앞에 계속 대사에도 나온 것처럼 유령처럼 그러니까 나쁜 기억, 안 좋은 기억, 두려운 기억들은 마치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해도 계속 그렇게 유령처럼 나타난다라는 어떤 대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해서 미술적인 어떤 소품이나 어떤 그 구성들, 미장센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제 약간 장화홍련을 약간 이제 뭐랄까 뭐 안 좋게는 아니고 BTS 얘기하기에는 뭐 벽지호로 또 꽃가루호로 또 청담동호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그 영화랑 상관없이 미술적인 측면에 너무 이렇게 막 강조하거나 그걸 이쁘게 보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 기억을 환기시키는 어떤 촉매로서 어떤 공간과 또 어떤 명정한 오브제들이 필요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썼고 그리고 이제 공포 영화라는 장르적인 느낌을 이제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집안의 어떤 구조들 또는 그 뭐랄까 텍스처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특히 이제 마루 일본식 가옥의 형태이긴 한데 약간 짬뽕이죠. 일본식 가옥의 내부의 어떤 목재 구조와 또 외형은 또 서양식 유럽 스타일의 어떤 뭐 그게 한 80년대 90년대에는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었던 그런 가옥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운드를 그 음향 공포 영화의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운드 음향이니까 그래서 그 애초부터 이제 그런 그 공포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텍스처들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외딴 그 공간에서 어떤 집 한 채 있고 거기에 안에 몇 명이 들어왔는데 다들 각자 공간을 쓰고 있지만 소리들로 인해서 어떤 정보를 주고 감정의 어떤 상태를 전달하는 것
이런 것도 되게 이제 중요했던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제 수미 씨가 했던 수정 씨가 했던 수미 역할인데 이게 이제 다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공포 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죄의식과 적개심 때문에 만들어진 어떤 다른 세계들 이런 것들 표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미스테리들을 계속 이제 반전이 나올 때까지 계속 미스테리를 꼬아내고 그리고 반전이 인해서 어떠한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게 다 꿰맞춰져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계속 조절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고 또 실내극 안에서 몇 사람 안 나오는 배우들이 굉장한 어떠한 에너지로 부딪혀야 되는 감정적 에너지로 부딪혀야 되는 부분들이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런 배우들한테 끊임없이 어떤 팽팽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그런 에너지를 주는 디렉션들 뭐 그랬죠. 그런 것들이 많이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그 아까 말씀드린 슬픔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엔딩의 그 여운들이 굉장히 길고 좋은데 또 배우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을 걸었던 수연을 향한 수미의 감정은 속죄의 감정일까요? 또 엔딩에 대한 걸 이제 얘기하면서 그 장면을 찍었을 때 마지막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당시 임수정 배우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한 지금 배우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라고 누가 여쭤봤어요. 사실 그때 그 수미는 사실 뭐 그냥 감독이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 했던 거 아니야. 그렇게도 했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게 지금 어떤 감정이고 이렇게 얘기하시긴 해주시는데 그 염정아 배우랑 했던 일단은 그 순간에는 사실 수미가 수연이를 생각을 조차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새엄마를 만나고 그 복도에서 막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막 미움, 분노, 막 적개심, 뭐 온갖 그 감정들, 이제 날카로운 감정들이죠. 근데 날카로운 감정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아마 그 수미라는 친구는 아마 그 순간에는 온전히 자기 그 감정에 쌓여 있어서 동생을 아마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터덜터덜 그냥 뛰쳐나오듯이 그 집을 뒤로 하고 하염없이 걸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알 수 약간 어느 지점에 서서 다시 돌아봐요. 근데 그게 뭔가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그냥 왜? 뭐 그러니까 어떠한 뭐가 없어요. 그냥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래도 돌아가지 않아요. 네, 아마 그쯤 돌아갔었으면 뭐 다 아시겠지만 느끼시겠지만 그때 돌아갔으면 뭐라도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네, 수연의 어려움을 발견할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조차 안 하고 그냥 다시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돌아가 버리죠. 찰나적인 선택을 한 것이 내내 그녀를 괴롭히게 만들고 결국엔 그렇게 마음의 병이 깊어진 것이었겠죠. 그래서 뭐 저한테도 그 장면은 그냥 보는 내내 맨날 주룩주룩 울던 장면이고요. 지금도 사실은 보면 막 주룩주룩 울어서 너무 슬퍼서 잘 참아 이렇게 마주하지 못하는 장면이긴 해요. 그만큼 가장 사랑하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네. 그 장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감정씬을 했을 때 더 감정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다 힘들었어서. 네. 근데 맞습니다. 네. 너무 솔직한가? 근데 진짜 그랬어요. 다 힘들었어요. 안 힘든 장면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나중에 이제 완성된 영화를 보고 약간 이것도 배우로서 약간 그 마치 고해성사 같은 얘기인데요. 모든 작품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난 알고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저 장면이 저런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경험이 없는 상황일수록 더 그게 크게 느껴지는데 아마
이제 완성된 작품을 보고는 더더욱이나 놀랐던 면도 많았죠. 그리고 좀 부끄러워지는 면, 내가 여기서 좀 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이 의도를 내가 이제서 알았네. 감독님께 죄송하네.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내가 더 했었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더 표현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후에 많이 이제 알게 됐던 것들도 있죠. 완성된 걸 보고. 근데 그 과정은 이상하게 모든 작품 할 때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다른 배우들도 막 비슷한 얘기를 해서 자기 작품을 완성을 시키고 다시 잘 못 본다 이런 얘기를 되게 비슷하게 저희들끼리는 많이 나누는데 약간 이렇게 부끄러워지는 지점들이 있어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좀 부족했구나 이런 면들이 보이니까 더 못 보게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배우들을 힘들게 했던 그 주범, 배우들이 보았던 악마. 감독님한테도 이제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주 짧아요. 수미 아버지는 왜 그 장롱을 버리지 않았나요? 그러게요. 그 수연한테 이제 다 이제 그 모든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테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유일한 이제 아버지를 되게 이제 좀 뭐랄까 좀 뭔가 의도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한 가족을 약간 또 두 자매를 되게 이제 슬프게 만든 그런 어리석은 아버지상 같은 것들을 좀 그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무기력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아이들이 단지 이제 새엄마를 얻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기가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자각이나 반성이 없는 뭐 그런 남성성 같은 것들, 가부장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놓치고 어떤 그 비극을 초래하게 하는 그런 인물로 좀 만들고 싶었던.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약간 좀 무감하게, 둔감하게, 그리고 이제 그냥 그 눈앞에 보이는 어떤 뭐 평화나 어떤 집안의 어떤 그런 그 아니면 뭐 화목들을 막 이렇게 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런 약간 어리석은 인물 아버지상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려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옷장을 왜 안 쳤지? 무거웠나? 거기 이제 그 집 자체도 이제 사실은 거기 살고 있는 집이라기보다는 별장의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수미도 이제 그 오랫동안 그 병원 생활 하다가 이제 요양 이렇게 이제 공기 좋고 뭐 조용한 별장에 가서 요양의 느낌으로 왔던 것이어서 이제 그 물건들이 고스란히 그냥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진짜 읽어드리기 싫은데 읽겠습니다. 우주 제일의 영화 감독 김지훈 감독님 완전 최고 잘생기셨어요. 여기 내용 중에 있었고 질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수정 배우한테 이제 캐릭터에 대한 얘기만 여쭤봤는데 이 장황 관객으로서 이 장황년이라는 영화가 어떤 부분에 가장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죠. 진짜 뭐 너무 사실 한국 영화 역사상 이런 공포 영화의 장르 이게
이런 영화가 없었죠. 그래서 아마 그때 되게 다들 새로워하셨던 기억이 나요. 영화를 다 보고 그래? 점점 관객 수가 막 는데 그래서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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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러는데 다들 반응이 너무너무 무서워하는데 또 너무너무 막 예쁘고 아름답다고 하고 여성 관객분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너무너무도 슬퍼하고 이 모든 요소 이 영화의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흡수하고 그 매력들을 즐기시더라고요 관객분들이. 그때 진짜 그랬던 얘기들이 다시 새삼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좀 새로웠지 않았을까 새로운. 근데 지금 봐도 사실 더 뛰어난 영화가 없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런 공포 영화 장르로서는. 그리고 아니 스코어적으로도 사실은 아직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면은 특히나 뭐 스코어적으로도 이 장르로서 한국 영화가 더 이제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영화는 아직 없다 이렇게 매번 얘기를 해주셔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새로운 공포 영화가 나올 때마다 혹시 이랬다가 역시 그래도 장하영이 최고야 이렇게 했던 또 그런 기억도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저는 뭐 배우로서도 그렇고 관객으로서도 제가 관객으로서도 이 영화 참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매력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에요, 오늘? 예, 뭐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아까 그 우주 최고 미남 감독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5분이 빠져나가셨어요. 세고 계셨어요. 네. 아니 세질 않았고 이렇게 없는 보였어요. 이렇게 세 사람, 저쪽에 2분. 감독님 기대하세요. 이거는 제가 즐겁게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수정 배우님 팬입니다. 우주 대배우 임수정. 이렇게 누가 해주셨고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 지금은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소회랑 30주년 때도 GV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여쭙고 싶고,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감독님부터 한번. 네, 뭐 저 걸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30주년 돼서 제가 제발로 걸어 나올 수 있다면 해야죠. 그리고 전 사실 뭐 햄전까지 아니더라도 20주년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극장을 꽉 채워 주시고 또 많은 매체에서 또 기억해 주시고 이래서 저는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필모의 이런 작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수정 씨와 또 근영 씨, 염정아 씨 계속 이제 뭐 킹거 서밀까지 그래서 좋은 활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에 그 신인 배우를 했지만 또 신인 처음 촬영 감독 데뷔를 하게 만든 이분이 촬영 감독 지금 한국 최고의 촬영 감독 중에 한 분으로 있고, 하여튼 뭐 그래서 그분들 같이 작업했던 분들이 계속 자유들 건강하게 계시고 그래서 저는 뭐 30주년까지 가면 뭐 너무 좋겠지만은 그때도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시간과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오늘도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영화 감독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곧 거미집을 이제 개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홍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 간간히 또 제 분량인 막내를 이제 분량이 아직 남은 게 있어서 또 간간히 또 촬영도 나가야 되고 계속 이제 바쁘게 지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막내는 이제 그 시리즈 드라마니까 또 이제 지금 한국 뭐
왜 이렇게 한국만 영화 극장이 계속 잘 안 살아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 이후로인지 다른 국가들 특히 항상 이제 우리나라 영화를 계속 이렇게 부러워하던 뭐 일본 영화 시장도 계속 되게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작품도 많이 나오고 또 미국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것 같은데 계속 이제 한국만 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회복이 좀 더뎌진 것 같은데 하여튼 어쨌든 계속 저는 이제 더 좋은 영화와 좋은 이야기로 또 극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하고 또 저도 열심히 또 그 시간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뭐 다시 한번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그냥 영화 장화 홍련은 그 20년 전에도 좋아해 주셨을 텐데 아니 무슨 20년이 뭐 어제도 아니고 그저께도 아니고 아니 20년 만에 제 개봉을 이제 축하 기념 개봉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그 어째 상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 어디서도 이렇게 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또 여전히 이 영화를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한 20년 동안 빠져 계실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이 영화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관객분들에게 모든 걸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수상소감이 아니고요. 진짜로 저는 그냥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자리 자체도 놀랍지만 이 영화를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주실 수 있구나. 그래서 뭐 감독님들께 말씀하셨지만 저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아직 더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좋은 멋진 연기들을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이에요. 저희 또 감독님과 영광스럽게도 두 번째 작업을 하게 됐던 거미집이 이제 추석 개봉이어서 뭐 다음 주부터 정신 없습니다 이제. 근데 그래도 이제 또 영화 홍보하면서 또 영화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관객분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고 좋은 배우로 계속해서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이제 죄송하고요. 어쨌든 저희 30주년 지부일 때 아마 저도 이렇게 말해서 저도 하겠죠. 같이 하는 걸로 해가지고 10년 뒤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조심히 돌아가세요.